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심리평가가 뭐예요? 심리평가를 왜 받아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리평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심리평가는요, 객관적으로 심리검사 도구를 가지고 심리적인 특성, 어떤 누구의 심리적인 특성이죠? 심리검사를 받는 사람들을 피검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검자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이나 어려움을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심리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아, 거기가 아프군요 라고 그냥 약을 처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심각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의학적인 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아, 이러한 원인 때문에 당신이 몸이 아픈 겁니다. 아니면 이러한 원인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라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죠. 바로 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이 바로 심리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평가에는 심리검사, 도구를 가지고 하는 심리검사가 일부분이고요. 행동관찰, 면담,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심리평가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평가는 피검자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임 있는 과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심리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심리평가를 하는지, 어떠한 사람이 심리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종합심리검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종합심리검사에는 바로 이러한 검사 도구들이 포함이 되는 것들이 종합심리검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더 게슈탈트 검사, 짧게 BGT라고 부르고요. 지능검사에도 성인용 지능검사가 있고 아동용 지능검사가 있고 유아용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게 지능검사 도구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완성검사라고 해서요. 대부분 50개 정도로 되어 있는 앞에 주어만 써 있어요. 그럼 뒤에 문장을 완성해서 쓰는 그러한 검사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검사 도구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고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MMP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MPI라는 검사 도구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샤 검사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됐을 때 종합 심리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보면 어떠한 상담소는 이 로샤 검사를 좀 빼놓고 다른 검사 도구를 추가해 놓고서는 종합 심리 검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제대로 평가를 할 줄 아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분이 심리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루샤 검사가 가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이 될 때 종합심리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을 빼고 나는 심리적인 면만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문장 완성 검사, 그림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 로샤 검사만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심리 검사를 하면 가장 좋지만 시간적인 이유라든가 이 사람이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원인이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의 원인이 확실하다면 조금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도구를 뽑아서 시행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심리검사는 대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걸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검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검사 실시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최상의 몸 상태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병원 쪽에서 많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아, 검사잖아. 굶고 가야지. 그래서 굶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검사를 할 때 기력이 딸리셔서 충분한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사도 하시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리평가를 왜 받아야 될까요? 심리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는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거랑 비슷해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냥 몸이 전반적으로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의학적인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아픈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심리평가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심각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새로운 학기가 될 때마다요. 저는 새로운 학업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은 새로운 학업에 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학기가 되거나 새로운 학년이 됐을 때 새로운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모를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파악한 후에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상담을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들어가서 상담을 해야지 상담을 빠른 시간 안에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심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의 중반이나 상담이 종결될 때쯤에 다시 심리평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개선이 되었는지, 심리적 불편감이 완화가 되었는지, 의학적인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픈데 몸이 회복이 됐는지 어떻게 하죠? 다시 검사를 해봐서 괜찮은지 이런 거를 파악하죠.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할 때도 실시합니다. 많은 경우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 보험금이랑 관련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심리적인 불편감이 심화가 됐고,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쓰이고요. 요즘에는 법정 자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심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심리평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심리평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